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관광업계 종사자 어떻게 변하고 있나 연구 보고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태국관광청이 B2B 비즈니스를 위한 사이트 오픈했다는 소식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엘트래블이 사이판 28박 29일짜리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여객 수송량 1위와 2위를 고수했습니다. 항공여행 심리 트렌드 분석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국인과 외국인 대상 2,800여 명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 안건 반대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아스타투어가 한화호텔 리조트와 판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1월 6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1월 6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그 헤드라인 전해드린 대로 여러 가지 소식이 있지만 평소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오늘도 전해드릴 뉴스 꼭지가 좀 많지는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몇 개 좀 발췌한 내용 순서대로 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그 조사 발표한 연구 발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관광산업의 미래 일자리 전망과 대응 방향이라는 그런 제목의 보고서고, 한희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이 이제 그 책임을 맡아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저희가 지난해 말에 한번 좀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죠, 그죠? 미래 관광 일자리 관련해서 그 내용 중에 또 일부입니다. 그 일부 발췌했다는 내용을 미리 좀 알려드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저작권 역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있다는 것을 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저희 표를 보시면서 한번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고서를 보면, 또 표를 보시면 2018년 기준해서 관광 사업체 수가 33,452개 이렇게 됐고, 종사자 수가 26만 7천여 명 이렇게 됐어요. 여행업만 따지면 9만 9천여 명, 그 다음에 관광 숙박업은 6만 9천여 명으로 이제 그 여행업과 관광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전체 한 63% 정도, 그러니까 반을 훨씬 넘는다는 거죠.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관광사업체 한 개 소당, 그러니까 관광업체 한 개당 평균 종사자 수가 2018년 기준 8명이에요. 8명. 근데 이게 한 10년 전에 보면 관광사업체, 그러니까 관광업체 한 개당 종사자 수가 한 13명이었어요. 13명이었는데 10년이 지난 2018년 정도에는 8명으로 대폭 감소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당 종업원 수도 감소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업종별 고용 규모를 보면요, 2009년 보면은 이제 2009년은 평균 5만 5천 명, 근데 2018년에는 평균 5만 2천 명으로 다소 한 3천 명 정도가 좀 줄었어요. 줄었고, 그 다음에 관광 숙박업도 역시 2009년에서 2018년 비교해 보면 67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한 절반이 줄었네. 절반이 줄었고, 그만큼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요, 그죠? 그렇게 보이고, 여러 가지 뭐 또 데이터가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관광 직종 종사자의 구인과 채용 현황을 좀 볼게요. 관광 분야 관련 여행 서비스, 숙박시설, 오락시설 관련 종사자는
구인 인원과 채용 인원에 있어서 2019년 상반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구인 인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 인원도 보면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9.7%, 50.1%, 2.9% 증감률이 나타나 여행과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의 구인 인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채용도 역시 2020년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여행 서비스는 38% 감소, 숙박시설 관련 분야도 50% 모두 하락을 했네요. 예. 그냥 팍팍 다 떨어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채용 인원 계획에 있어서도 여행 서비스와 숙박시설 기업의 2020년 상반기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채용 인원 계획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300명 이상, 뭐 300명 이하 관련 기업들의 그 어떤 그 인원들, 종사자들의 감소폭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면 여행 서비스 기업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명 미만의 기업과 300명 이상의 기업 모두에서 2020년 상반기 구인 인원과 채용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300명 이상 기업의 종사자의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소한 인원도 많았다는 거죠. 이는 300명 이상의 기업의 구인과 채용이 2019년 상반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의미하고, 또 미충원 인원은 300명 미만과 300명 이상의 여행 서비스 관련 기업 모두 없으며, 채용 계획 인원 또한 2019년 상반기와 하반기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이외에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소식이 있긴 있습니다만 너무 또 길어지고 복잡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표 저희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더 좀 자세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 텍스트 뉴스 보시면 천천히 꼼꼼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태국관광청 서울사무소가요,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미팅이 가능한 이름하여 어게인 타일랜드 뭐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이 사이트가 뭐냐면 지금 그 태국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태국 아웃바운드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몸담으시는 분들도 꽤 되시죠. 그래서 호텔, 리조트, 뭐 골프장 등을 비롯한 한 100여 개 정도의 태국 현지 관광 관련 업체들이 셀러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행사 관계자들은 이제 바이어로 회원 가입을 하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모든 업체들의 최신 정보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혜택 같은 것도 있대요. 혜택도 좀 누리실 수 있는데, 그리고 비즈니스 진행을 위해 명시된 담당자들을 직접 연락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채팅도 하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실시간 채팅은 물론 그 현지와의 그 시간대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요 이른바여 그 어게인 타일랜드 마이크로 사이트는 최신의 현지 업체 정보 확인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광청에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요 사이트 회원 가입은 이제 무료로 가능하시고, 요 사이트 주소는 저희가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고, 선착순 100명에게요 또 직접 제작한 무슨 가이드북 같은 것도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이왕 회원 가입하실 것 같은 경우는 빨리 하셔서 선물도 받으시면 좋겠죠. 네. 자, 그 다음 소식. 사이판이 한국 시장의 그 여행 재개를 승인했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관련한 보도를 저희가 또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한 여행사에서 엘트래블이라는 여행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강흥구 대표님이 계시는 곳이죠. 운영하시는 곳인데, 원래 이제 대만 쪽 좀 특화된 여행사였죠. 근데 이번에 사이판을 이제 그 여행 허가가 재개 승인이 되면서 관련 상품을 이제 선보였습니다. 현지 골프 투어인데 좀 기간이 길어요. 28박 29일짜리 상품이고 가격이 조금 셉니다.
좀 세요. 한 700만 원대.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면, 자, 볼게요. 1월 13일 단 한 번입니다. 인천 출발. 전세기 출발 상품인데 1월 13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는 사이판에서 2월 10일 날 현지에서 출발하는 거죠. 총 28박 29일 장기 체류 상품입니다. 기본 패키지가 6,499달러 정도 되고, 골프 무제한 골프가 포함된 게 이제 항공 포함, 객실 포함, 뭐 조식 포함해서 골프 패키지가 이제 8,499달러. 예, 요게 이제 골프 무제한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명당 가격인데 숙소는 2인 1실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두 명의 한 방에서 자는데 1인 기준이 가격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조금 이게 평범한 가격은 아니죠. 대신 장기간 좀 체류하시는 분들은 필요할 것 같고. 자, 이제 그 사이판도 이제 소정의 절차를 좀 거쳐야 돼요. 그 격리 기간이 좀 있어요. 격리 기간 며칠 동안은 PIC에서 머물고, 나머지 기간에는 이제 캐싱턴 호텔에서 머무는데, 보면은 이제 그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출국하기 전에 72시간 전에 PCR 테스트 음성 확인서 있어야 되고, 현지 도착해서 사이판 입국할 때 공항에서 PCR 테스트 한번 받고 호텔 체크인하고 여행 2일차에 음성 검사 확인 후 호텔 내 시설 이용 가능하고, 세 번째 절차로 입국 5일차가 되겠죠. 호텔에서 PCR 데스크 다시 한번 하고 테스트 한번 하고 음성 확인서 다시 한번 받고 캐시턴 호텔에서 호텔 사이판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출국할 때까지 머무는 거지요. 그래서 좀 돈 많고 시간도 많으신 분들 한번 관심 가져서, 또 이거 있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한 달 가량 머무시면서 해외여행 체험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좀 날이면 날마다 오는 상품이 아닙니다. 예. 이런 상품 잘 없어요. 예. 이게 평상시에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선보인다 그러면 잘 안 팔려. 왜냐? 뭐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 근데 요즘에 이제 해외여행 가기가 워낙 어려워지고 이제 귀해지다 보니까 좀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가서 한 달 푹 좀 쉰다는 생각하에 골프도 좀 마음대로 치고 마음껏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 같아요. 그죠? 예. 자, 트래블 데일리 여행 뉴스쇼. 오늘 글로벌 항공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릴까요? 시리움이라는 항공 데이터를 이렇게 연구하는 기업이 있어요. 항공 데이터. 네, 시리움. 여기서 이제 올해 그 정시 운항 성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주요 항공사는 30곳에 불과했대요. 30곳. 네, 하지만 지난해 2월 이후 90%를 웃도는 정시 운항률을 달성한 글로벌 항공사는 전 세계 300개 항공사 가운데 180개 정도밖에 안 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좀 재밌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보면 정시 운항률이 크게 개선은 됐대요. 근데 왜 개선이 됐냐면 그만큼 뜨는 항공이 없었기 때문에 활주로도 한가하고 그 슬롯도 좀 한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정시 운항률은 크게 개선이 됐대요. 아이러니죠, 그죠?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니까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정시 운항성은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제 국가별 상위 여객 수송량을 또 조사했는데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 이렇게 했대요. 고수했다고 표현한 거 보니까 예전에도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 정도 했나 봐요. 그래서 물론 2019년 대비해서는 42%, 24% 정도씩 크게 감소는 했어요. 근데 여전히 많은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고,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50% 감소했고, 일본이 인도를 제치고 3위 정도에 올랐대요. 영국은 67% 감소했고, 가장 큰 폭 감소했대요, 영국이. 그래서 러시아는 도약 좀 올라갔고, 인도네시아도 10위권 안에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항공사의 회복 속도는 타 지역 항공사를 크게 웃돌았는데, 여객 수송량이 가장 많은 상위 10대 글로벌 항공사 가운데, 자 볼게요. 보자. 가운데 중국의 남방항공은 19% 감소에 그쳤대요. 감소폭이 좀 작죠, 그죠? 반면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54% 감소해서 많이 감소했네, 그죠?
그리고 상위 10대 항공사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유럽 한번 보면 유럽은 이제 보면은 짝짝 보면 라이언에어가 72% 정도 여객 수송량이 2019년 대비해서 감소했고 루프트한자도 조금 69% 감소해서 순위권에 탈락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면 공항 볼까요? 공항. 인천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보면 자 가장 그러니까 바쁜 공항으로 손꼽혔던 시카고 오헤어 공항은 여객 수송량이 46% 감소했대요. 그래서 1등이었는데 3위로 밀려났대요. 그리고 중국 광저우와 그 다음에 청두, 선전 이런 공항이 2020년 여객 수송량이 가장 많은 10대 공항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런던 히드로우도 61% 감소해서 지난해 10위권이었는데 올해는 31위권. 유럽에서 가장 붐비는 암스테르담 스킬폴 공항도 무려 57%가 이용률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대상에 아예 인천공항은 없는데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이라고 그래서 많이 좀 자랑을 하고 자부심도 갖고 있는데 아직 그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에는 위치가 사실 좋지 않아. 왜냐하면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워낙 많으니까 교통량이 그렇죠. 그리고 미국 동부 쪽에서 유럽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양도 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북아의 허브공항이라고 우리가 자부심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시설 면에서는 그래도 뭐 세계 뭐 탑 클래스긴 하지만 수송량이나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 그 지정학적 위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모자라죠. 예. 앞으로 뭐 어떻게 더 성장을 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자, 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1월 6일자 벌써 1월도 6일이 갔고 다음 주는 열흘 보름이 넘어가고 금방이네요. 그죠? 예. 수요일자 오늘 순서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요즘에 사실 좀 저희한테 들어오는 자료도 상당히 없고 진짜 마감하러 하는 게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네요. 최근에 특히 요 1월 첫째 주 그래도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소식, 의미 있는 내용 전해드리려고 저희는 또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